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전에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 종목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사항이 하나 나온 것 중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총선 이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관련주들, 수소차, 유아용품, 뉴딜, 이번에 긴급 경제회의 이후에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뉴딜, 기간산업 관련주까지 우리가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물론 대북 관련주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주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동향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1.4%, 11년 만에 최저치가 되었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6.4%로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플러스 성장 여부는 2분기 때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1분기에 지금 1.4%를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실제로 마이너스가 떨어졌고 2분기 때 이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더 확장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올 2020년 한 해 동안의 성장률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조금 양호한 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연초 시점까지는 일단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은 일단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1분기, 2분기 요 시점, 즉 다가올 2분기에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참격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얻어맞은 매다. 그렇다면 조금 덜 아프진 않겠지만 알고 맞는다고 해서 안 아프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죠.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자체는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플러스가 나왔던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좀 살펴볼게요. 아직 아침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뭐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매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성격일 것이다 라고 우리 일단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 대부분을 이제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전체적 수급 동향 보면은 이게 장 초반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약간 보너스까지 나왔었다가 다시 살짝 들어갔다가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수준이지 않겠는가. 또 기관의 움직임들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이 플러스 쪽으로 만약에 오후에 전환이 된다면 개인들 수급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뭐 오후 장세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물론 시장에 대한 예상치는 네,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급이 좋아진다라면 이 방향성이 지금 우상향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진다라면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 투자자별 매매 종합입니다. 현재 잠정치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거는 나오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것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거 반대로 보시면 개인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 뭐,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정책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류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을 순 매도를 했네요. 이곳은 뭐 일부 뭐 차익 매도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요거는 지수의 추정인 부분인데 글쎄 뭐 단기적으로 좀 고민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 매도를 했을까? 조금은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조금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금액으로 보니까 이제 순 매수 상위 금액이, 카카오가 들어갑니다.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카카오도 아마 이제 무료 추천주로 한번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게 12만 4천 원 정도에 있거든요. 매수 가격이요. 평균 가격이 12만 4천 원이라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게 요 시기, 제법 오래전 시기네요. 이제 작년 정도에 했나봐요. 12만 4천원, 딱 12만 4천원이 매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5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잘 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죠. 역시 삼성전자 1등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에 대한 매도는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코덱스 200,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도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매도에 대한 관점들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기관 산업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뭐 IT, 그 다음에 뭐 이 컨텐츠 플랫폼 이런 쪽에 집중이 좀 될 수 있는 모습은 좀 있겠는데,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바이오도 포함이 될 텐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랑은 조금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기관들의 움직임 보게 되면 오일 관련한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S오일에 갔다가 집어넣은 모습,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일단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인지, 뭐 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유가의 하락과 상승을 떠나가지고 유가가 정상화될 것인가,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수요가 다시 증가해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 정유회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폭락한 부분은 오히려 이 원유를 사들이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수요가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 시장의 수혜를 지금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 구성 종목 포함이 되죠. MSCI 코리아,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임시주총 막 이런 거, 지분 경쟁 이런 것들 막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신규 매수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 현대차, 네,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하고 조금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아마도 그 금융투자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집계가 자세하게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10시 기준 집계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점에서의 이런 수급 동향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급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 매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인버스에 특이하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장중에 말이에요. 이게 아까 한 22%까지 빵 튀면서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보통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야지 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주가가 빵 하고 뛰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잠깐 그런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하고 성격이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원유 쪽 관련한 부분이었군요. 네,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에 일단 베팅을, 떨어질 것이다에 베팅을 일단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군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원유 선물을 매도를 쳤는데, 원유 가격이 또 내려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원유 선물 쪽에 보면은요, 이제 바닥 찍었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시각을 보니까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원유 같은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중동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먹었었던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어서 글쎄 올시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또 이렇게 만약에 하락세를 더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 원유 선물 쪽에 매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덱스 쪽에서는요,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공지사항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보시면 이제 6월물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완전 깡통, 그냥 투자금 자체가 빵원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투자금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기초 자산을 6월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월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6월물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이 선물에 대한 주가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홈페이지 가시더라도요. 추가 매수 자제해달라, 매수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렸고요. 자, 정책적인 수혜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수소차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던데요. 대북 관련한 이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소차도 분명히 정책적인 수혜주예요. 물론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은 일단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인 회사가 있죠. 에코바이오 상암동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다. 이게 총선 이후에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로 했을 때 움직였을 것이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정책적인 수혜주들은 일단 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누가 더 우세합니까? 전기차가 우세할 겁니다. 그렇지만 수소차를 왜 봅니까? 물어본다면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단기적 저항은 있지만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유니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풍국주정,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들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선 이후에 나타난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단기적 저항권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살짝씩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라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이렇게 힘을 좀 받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용품 관련해서는 아가방이죠.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해서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 중국 지역에서의 그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산화 제한 정책을
풀어낸 상태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아예 철폐하자,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중국이요. 인구의 중요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중국 인구가요 13억, 14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3배 정도, 4배 정도가 되나요? 미국 인구가 3억이죠. 근데 13억 친다면은 한 4배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4배. 그러면은요, 중국이 세계 1등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다. 그러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3,000불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2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그만큼 인구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인구수 곱하기 이 소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국을 앞질러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GDP 국면에서 성장률, 이 경제 규모 측면에서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심기를 좀 건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에 대한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지금은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그 특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쪽에 연락망 하시는 분과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풍속도도 있대요. 젊은 친구들이 일단 아이는 낳는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다음에 지들의 삶을 또 즐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생계를 위해서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거기는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줘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조금 다르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더라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래요. 중국은 그 퇴직을 하게 되면요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인들 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정년 퇴직한 그런 노년층 인구들의 그 소득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제 활동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 돈을 쓰는 입장들이 이제 어린 아이한테 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제품들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좀 되는데 질이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국 쪽에 조금 그 이슈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출산, 그 다음에 중국 출산 이런 정책적인 수혜들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당이든 아니면 정권이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이 꾸준히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급락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금방 회복하고 정상 회복되기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도 정책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이 이제 뉴딜 관련한 부분입니다. 뉴딜은 뭐예요? 기간산업 관련한 부분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따로 보실 건 없을 거예요. 소상공, 인들, 적은 중소기업들까지 다 지원해주겠다. 대충 이런 거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사람인? 이런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국가 경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간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전력, 자동차, 해운, 항공, 조선, 반도체, 기초화학 등등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산업을 다 기간산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1등적인 종목들만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주겠다, 지원책을 많이 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를 강력하게 그만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장들만 딱 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력 쪽이면 한국전력이겠죠. 네, 한국전력이 될 테고요. 뭐 한국전력도 최근에 주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아시아나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시아나는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들,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 네, 쌍용양회, 뭐 이런 종목들, 뭐 이것도 이제 어제 움직임들이 세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 건설주도 같은 경우도 되겠죠. 네, 현대건설. 이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대북 관련한 이슈도 있고 이런 기간산업 관련한 뭐 플랜트 관련한 이런 부분들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올랐죠. 네, 시멘트. 당연하죠. 도로를 깐다거나 뭐 건설한다거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원유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서가 좀 공방전이 좀 치열한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흐름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은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밀어주고 올려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내용들은 네, 추가 내용들은 이제 마감 시황 때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